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던 5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매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어. 근데 6월 들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AI 반도체 주가가 올랐던 만큼 무섭게 빠지기 시작한 거야. 오늘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해볼게. 5월 내내 코스피는 그야말로 광풍이었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엄청난 돈이 몰렸거든. 여기에 젠슨 황방한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LG전자, 두산로보틱스 같은 수혜주들도 폭등했고, 코스피는 5월 한 달에만 무려 28.5% 상승, 6월 2일까지 총 33% 오른 상태였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이 돈이 어디서 왔냐면 코스닥이랑 중소형주를 팔아치우고 온 거야. 그 결과 코스피 대장주는 폭등하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마이너스 10%에서 20%씩 빠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 착취적 차별화 장세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었지. 그런데 6월 3일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미국에서 마이크론, 브로드컴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거든. 그 전까지는 시장이 신경도 안 쓰던 메모리 정점론, 과열 우려 같은 말들이 갑자기 힘을 얻기 시작해. 6월 5일 젠슨 황이 실제로 한국에 도착했는데도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꺾였어. 기대를 먹고 오르던 주가가 이벤트가 현실이 되자 오히려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게. 첫 번째는 유동성 블랙홀이야. 6월 1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847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어. 그리고 6월 12일엔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야. 기업 가치만 2,730조 원 규모로 평가받는 역대 최대 IPO야.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이 두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가져간 거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야. 두 번째는 군중심리의 반전이야. 5월 내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대박 내야 한다는 심리가 극단적으로 달아올랐어. 레버리지 ETF 필수 교육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으니까. 신용융자, 즉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근데 이게 꺼지면 반대 매매라는 게 발생해.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댈 새도 없이 자동으로 강제 매도가 돼.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또 반대 매매 악순환. 최근 한 달 반대 매매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어. 세 번째는 금리야. 이달 중순 미국 연준이랑 일본은행이 각각 금리 결정 회의를 열어. 일본은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미국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달러랑 엔화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지고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들어. 여기에 미국이란 무력 충돌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있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증시 전문가들은 이달 내내 이 변동성이 이어질 거라고 봐. 상승할 때 두 자릿수로 올랐던 만큼 하락도 거칠 수 있다는 경고야. 다만 한 가지 반전 포인트도 있어. AI 반도체 대형주들에 밀려 억울하게 팔렸던 저평가 중소형 종목들이 이 조정 국면에서 반등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와. 결국 지금 시장은 AI 반도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숨고르기에 가까워. AI 성장 스토리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는 거야. 정리하면 이래. AI 반도체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 세 가지야. 하나, 알파벳 유상증자 스페이스X IPO로 전 세계 유동성이 빨려나가고 있어. 둘, 5월 내내 극단적으로 달아올랐던 군중 심리가 꺾이면서 반대 매매 악순환이 시작됐어. 셋, 미국 일본 금리 인상 전망이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어. 지금 당장 패닉할 상황은 아니지만 단기 급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 AI 반도체 장기 성장 스토리는 살아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지? 이런 경제 이슈 계속 정리해줄게. 다시 돌아올게.